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하나 세미텍 3자 간에 TC 본드를 두고 갈등이 아주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아마도 청주 M15X 아마 하반기인데 아마 11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동을 앞두고 이제 TC 본드를 발주를 하기로 했는데 과연 누구한테 줄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SK 하이닉스가 한미 반도체하고 하나 세미텍에다가 적절하게 분배를 해줬습니다. 동시에 발주를 줬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하나의 거센 추격을 이제 특허 소송이라든가 급식 계약까지 해지하면서 전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미 반도체는 글로벌 이제 장비 회사 탑10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면 5등입니다. 5등. 한미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별도 보면 별 5개 반, 4개 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단합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어드반테스트가 이제 장비 테스트 회사 중에서 최고죠. 그 다음에 이제 폼 팩터 뭐 이런 거 해서 하여튼 뭐 어마하게 그 좋은 성적을 보이고 국내에서는 사실은 장비 회사 중에서 세메스가 1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로벌 쪽에서는 하여튼 한미 반도체가 1등입니다. 이게 한미 반도체가 장밋빛 전망망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그룹이 아주 이 반도체 시장 진출에 큰 위협 요인으로 부상하면서 이 하나 정밀 기계가 하나 이제 세미텍으로 됐죠. TC 본드 개발을 성공을 하면서 SK 하이닉스의 이제 공급망에 진입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한미 반도체가 누려왔던 독점적 지위가 깨져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한미 반도체가 최근에 이제 하나 이제 호텔 앤 리조트가 인수한 아워홈의 단체 급식까지 그냥 계약을 깨버렸습니다. 하여튼 한미 반도체가 지금 아주 기분이 굉장히 상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2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한미 반도체와 하나 세미텍의 TC 본드 동시 발주한 의미가 뭘까? 과연 SK 하이닉스가 왜 2개 회사에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동시 발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한미 반도체와 하나 세미텍의 TC 본드를 동시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략적 공급망 재편과 HBM 경쟁력 강화의 신호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오늘 이렇게 보면 SK 하이닉스가 TC 본드를 발주를 했는데, 금액도 보면은 한미 반도체 428억 원, 하나 세미텍 423억 원. 요게 아마 둘 중에 하나가 부가세 포함이 된 거 있고 안 된 거가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하여튼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게 지금 SK 하이닉스가 지금 한미하고 하나가 지금 그 TC 본드의 특허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금 양다리 걸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서 리스크를 이제 분산을 시키려고 하는 게 SK 하이닉스의 가장 근본적인 의도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한미 반도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그런 구조에서 벗어나서 하나 세미텍이라는 새로운 공급처를 추가를 했죠. 그래, 특정 이제 기업에 대한 공급 리스크, 가격 인상, 납기 지연, 기술 독점 이런 것을 줄이고 또 하나 세미텍을 가지고 지렛대 효과를 노리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그런 포석으로 볼 수가 있죠. 가격 및 협상 확보, 장비 공급서가 늘어나면 이제 경쟁 구도가 되죠. 그래 단가 인하라든가 조건 협상력이 강화가 되는 거죠. 근데 한미 입장에서는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던 상황에서 SK 하이닉스의 협상력이 사실은 별로 약화된 상태에서 이제 카드를 2장을 쥐거든 거죠. 카드를 2장을, 패를 2개를 2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도 이 시장에 진입을 하고 싶었던 그 목적이 달성이 됐고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이제 그 멀티밴드로 가는 그것도 아마 지금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 라인 확대와 기술적 유연성을 확보를 했다. SK 하이닉스는 HBM3E 이제 머지않아 HBM4까지 가죠. 고사양 제품 양산을 빠르게 확대 중이면서 이를 위해서 여러 장비 업체와 이제 병렬적으로 라인을 증설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 장비를 써보면서 어느 장비가 어떤 제품이 더 잘 나오고 수율이 좋다. 그러면 그쪽으로 이제 그 장비를 늘릴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기술 구현 방식이 다르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만 충족이 된다면 라인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세미텍의 SK 하이닉스가 시장 진입의 문을 열어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시 발주는 하나 세미텍에 있어서 사실상 산업 인증이자 레퍼런스를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향후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 다른 HBM 업체로도 진입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마련한 셈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궁금한 거는 뭐냐면 지금 SK 하이닉스가 HBM 시장의 독점적인 지위를 지금 누리고 있는데 지금 한미 반도체의 장비로만 지금 쭉 해왔고 최근에 올해 초에 이제 하나의 DC 본드를 한 12대 정도 들여와서 이미 테스트를 다 마쳤고 아마 생산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보면 이 삼성전자는 왜 그러면 한미하고도 손을 안 잡고 한화하고도 손을 안 잡고 이럴까? 마이크론은 지금 뭐 신카와라든가 그 다음에 한미 반도체하고 손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HBM 그 DC 본도에 대해서 유연성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이제 그 일본의 신카와 장비를 가지고 와서 CMS에서 모디파이해서 이제 장비를 집어넣는데 얼마 전에 기사가 한번 났더라고요. 이제 신카와 장비를 안 쓰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CMS 장비를 쓰겠다는데 과연 CMS가 DC 본드를 그렇게 잘 만드는 그런 경력이 있는가? 지금까지는 의문부호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도 한미 반도체에 한번 손을 넣어볼 필요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세미텍에도 한번 넣어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해서 수율도 잘 나오고 품질도 잘 나온다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의 기술력 유지와 전략 변화에 압박을 가는 거죠. SK 하이닉스가 아주 교묘하게 작전을 짜고 있는 거죠. 독점적 지위가 흔들린 한미 반도체는 향후 이제 기술 경쟁력 유지라든가 특허 방어라든가 가격 정책 조정 등에서 새로운 전략을 짤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한미 반도체는 외국에다 발주를 많이 준 거 가장 큰 건 마이크론이죠. 만일 지금 미국에서 중국의 이제 HBM 뿐만 아니라 장비까지 지금 다 틀어 막았는데 중국 시장이 열린다 그러면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그렇게 아쉽지도 않죠. 이미 하나하고 이제 특허 분쟁 소송이 진행 중이고 동시에 이제 발주 SK 하이닉스가 중립을 취하면서 시장 경쟁을 주도하고 어떻게 보면 둘이서 이렇게 싸움을 붙인 꼴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향후 관전 포인트는 특허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 내 이제 경쟁 지속이 가능한지가 결정이 되겠죠. 만일 하나 세미텍이 한미 반도체하고 특허 소송에 진다 그러면 치명타가 될 겁니다. SK 하이닉스의 후속 발주 물량 배분이라든가 삼성전자의 장비 벤더 선택에 따라서 시장 추가 재편이 가능성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이런 기사가 이번 주에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한미 반도체하고 하나 세미텍 간의 특허 분쟁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사실은 이거는 왜 이래졌느냐. SK 하이닉스가 이제 공급망 다변화, 이제 멀티밴더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SK 하이닉스는 지금도 HBM에서 40%가 넘는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반도체 하나의 벤더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미 반도체는 하나 세미텍을 직원 채용한 거에서는 1심, 2심 다 승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허 소송에 대해서 12월 4일 날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요즘 말이 많은 법원이죠. 서울중앙지법이고 원고는 한미반도체인데 대리인은 법무법인 세종이고 법무법인 세종은 특허 분쟁에서 탁월한 아마 결과를 내는 그런 법무법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정밀기계는 김앤장을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2017년 개발한 투 모듈 포헤드 구조의 DC 본드 기술 특허 기술을 하나정밀기계가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정밀기계 DC 본드 제품이 한미반도체 특허를 실제로 침해했는지, 그리고 한미반도체 특허가 선행 기술에 의해 무효인지,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는 우리의 특허를 하나가 침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 입장에서는 이 특허는 벌써 이렇게 법령화된 거 가지고 특별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특허 침해가 이제 인정될 경우 하나 정밀기계가 한미반도체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 그다음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양사의 시장 주요 HBM 시장의 경쟁 구도, 그러니까 당연히 만일 이 특허 소송에서 패소를 한다 그러면 하나는 이 TC본도 시장에서 발을 붙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향후 전망을 또 한번 살펴보면, 특허 소송은 기술 쟁점이 복잡하고 1심 판결 이후에 뭐 항소 또 재항고 뭐 이렇게 되면서 장기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송이 장기화가 될 경우 양사는 뭐 로열티를 지급한다든가 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형태로 합의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모습을 봤을 때는 한미반도체가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그냥 이 소송뿐만 아니고 다른 소송도 막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 진행 중에서 HBM 시장의 기술 발전이나 수요 변화가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HBM이 이 AI 인공지능 시장에서 굉장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HBM이 더 발전되고, 또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HBM4를 또 생산할 수 있는 TC본드를 또 이렇게 발표를 하고, 뭐 이렇게 또 하이브리드 본딩이나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는 걸 보면, 하여튼 한미 반도체의 이 거침없는 행보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참 중요하게 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반도체 하나 정밀기관의 특허 소송은 HBM 장비 이제 생산 장비 시장의 경쟁 구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만일 이 특허 소송에서 한미가 진다 그러면, 또 하나가 진다고 했을 때는 이 시장의 요동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양사의 시장 주의는 물론이고 향후 반도체 장비 산업에서 특허 전략에 또 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 세미텍, 하나 정밀기계는 자체 기술력을 강조하면서 특허 침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까지 지금 또 소송을 법적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최근에 명예훼손 그까지 또 이렇게 막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TC본드 공급 업체를 다변화, 멀티밴드 하면서 공급망의 안전성이라든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만일 하나 세미텍이 소속해서 진다 할지라도 SK 하이닉스가 피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세미텍의 TC본도를 공급을 받으면서 약정이 벌써 다 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미반도체하고 특허 소송에서 졌을 때 여러 가지 페널티는 하나 세미텍이 다 끌어안는다, 이런 건 당연히 있죠. 이러한 분쟁은 HBM 시장의 성장과 함께 TC본도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근데 이 TC본도의 그 성능이라든가 수율이라든가 이게 국산 장비가 워낙에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네덜란드의 베시라든가 싱가포르의 ASMPT라든가 이런 장비가 좋다 그러면 이런 일이 잘 안 벌어졌겠죠. 일본의 장비가 좋다 그랬으면은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한미반도체의 TC본도 장비가 워낙에 탁월하고 좋으니까 거기에 독점적으로 그냥 SK 하이닉스가 시장을 주고 있으니까 불편했던 거죠. 불편했었는데, 하여튼 SK 하이닉스가 좀 교묘한 것 같습니다. 싸움을 붙이고 중간에서 이득을 다 보는 그런 어부지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하여튼 중립적인 그 모습으로 한미하고 하나 이게 적절하게 이렇게 분배를 해서 발주를 했다는 거. 또 하여튼 다음 주라든가 또 이렇게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